평소 꼴보기 싫은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다면 니킥을 강하게 날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트레스도 풀고 개꿀띠. Research complete. 안녕하세요. 움직임연구원 앨런입니다.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꽤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걸음걸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처럼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행 습관을 통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행 시 나타나는 움직임이 평소 직업이나 습관 등에 의해 형성된 몸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 회원님의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평소 보행 시 왼쪽으로 점점 치우쳐 걷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상을 분석하면서 보행의 원리와 해부학적 접근, 그리고 보행 습관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운동과 마지막으로 운동 진행 후 변화를 확인해보겠습니다. おかしいぜ。海賊が財宝に興味ねえなんてよ。おめえ、一体何が欲しいんだ？おい、言うげえと。購読。 우리는 보행 시 사선 방향의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여 걷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걷고 있죠. 그 이유는 몸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같은 방향의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여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매우 보기 불편하네요. 자연스럽게 걷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많은 근육들이 조화롭게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만약 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몸의 어딘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균형 잡힌 몸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회원님의 보행 영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팔과 등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영상 초반부 보행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우리는 보행 시 사선 방향의 팔과 다리를 뻗어 상하체를 비틀어 몸의 중심을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왼쪽 팔에 비해 오른팔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등 또한 팔의 영향으로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왼쪽 다리의 전진 시 왼쪽 팔이 뒤로 빠져 몸통의 왼쪽 회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오른 다리의 전진 시 오른팔의 움직임이 약해 상대적으로 몸통의 오른쪽 회전이 약하게 걸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보행 시 진행 방향이 점점 왼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른팔은 고정한 채로 왼팔만 강하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왼팔은 강한 움직임을 통한 상체의 왼쪽 회전을 잘 만들어주고 있지만 오른팔은 움직임이 없어 몸통의 오른쪽 회전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체 회전의 비대칭으로 인한 보행 시 진행 방향의 왼쪽 치우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골반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다리 전진 시 동측 골반이 툭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번에는 오른쪽 골반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로 지면을 지탱하는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어 지면을 밟으려고 할 때 오른쪽 골반이 바깥쪽으로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왼쪽 다리의 전진 시 마치 왼쪽 다리가 짧아 골반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보행 개선을 위해 필요한 근육군을 해부학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을 통해 우리는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상체의 경우 오른팔의 자연스러운 앞뒤 흔듦을 통한 몸통의 사선 방향 회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깨 편근을 운동시켜주면 되는데 광배근, 대원근, 소원근, 극하근, 후면 삼각근, 상완 삼두근의 장두, 그리고 대흉근이 있습니다. 대흉근은 몸의 앞쪽에 붙어 있지만 팔이 들어 올려진 굴곡 상태에서 등 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또한 체간의 오른쪽 회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왼쪽의 외복사근과 오른쪽의 내복사근을 활성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리는 보행 시 외발서기의 형태가 되는데 이때 지면을 지탱하고 있는 다리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군은 중둔근, 소둔근과 내전근군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근육을 어떻게 다 활성화시켜줄 수 있을까요? 보행의 메커니즘을 구현한 운동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행은 정적인 운동이 아닌 동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육 하나하나 따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필요한 움직임을 비슷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동작을 통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운동은 대쉬 앤 로테이션입니다. 빠른 대쉬를 통한 하체의 보행시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상체의 사선 회전으로 팔을 뒤로 뻗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군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수건을 돌돌 말아 양손을 교차시켜 잡은 후 전진할 다리의 사선 위로 두 팔을 들어주세요. 이제 강하게 대쉬하여 지면을 지지하는 동시에 상체는 사선 아래 방향으로 회전시켜주세요. 중요한 것은 팔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몸통을 이용한 체간의 회전이며 팔꿈치를 등 뒤쪽으로 강하게 당겨준다는 느낌을 살려주세요.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는 느낌으로 팔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몸통을 강하게 사선 방향으로 회전시켜주세요. 강도에 따라 약 15회 4세트 정도 유연하게 진행해주세요. 만약 한쪽의 팔과 등 그리고 몸의 회전이 많이 약하다면 매 세트 횟수를 10회 정도씩 더 진행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형광색 끈은 3D 스트랩입니다. 케이블에 연결해 진행 방향에 반대쪽 텐션을 만들어 운동 강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운동 강도를 높여보세요. 다음 알려드릴 운동은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앤 로우입니다. 우리 몸의 나선선, 후면 사슬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한 손으로 폼롤러를 잡아주시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폼롤러를 지지한 상태에서 반대쪽 팔과 다리를 앞뒤로 쭉 뻗어주세요. 다음은 지면을 지지하고 있는 쪽에 엉덩이를 강하게 앞으로 밀어주면서 앞으로 뻗은 팔을 등 뒤로 당겨주세요. 앞뒤로 팔다리를 뻗어주실 때 팔꿈치를 최대한 아래로 눌러주면서 뻗으면 등의 신장성 수축을 유지하기 수월해집니다. 평소 꼴보기 싫은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다면 니킥을 강하게 날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트레스도 풀고 개꿀띠! 마찬가지로 풀업 밴드를 사용하거나 홈롤러 없이 맨몸으로 진행하는 등 운동 강도를 높여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15회 3세트씩 양쪽 모두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자, 이제 운동 진행 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과 등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왼손의 움직임이 더 강하지만 오른팔과 등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체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골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포 영상보다 골반의 왼쪽 처짐이 적어지고 오른쪽 골반의 바깥 밀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의 왼쪽 처짐 현상은 우측 골반의 바깥 밀림에 기인한 것이므로 하지의 안정성이 형성되면 자연스레 개선될 것입니다. 오늘은 보행의 메커니즘을 토대로 불안정한 보행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은 불균형을 가지고 있기에 불편하지 않다면 억지로 교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직업적 특성이나 생활 습관 등으로 생긴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함 또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불균형이 꽤 심한 편으로 여러 방법으로 각각 근육을 따로 운동해 보았으나 오늘 소개해드린 보행 영상 분석을 통한 운동 방법으로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김데프트 혁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단기간에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위해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움직임연구원 앨런이었습니다.